여러분, 정치권이 또 한 번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선 발표 하나가 여권 내부의 권력 지형은 물론 야권의 움직임까지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인사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것입니다. 만약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다면 한성숙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총리 이후 무려 20년 만에 탄생하는 여성 국무총리가 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한성숙 후보자에 대해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선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강훈식 비서실장 카드가 아닌 한성숙 후보자가 선택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통령실이 당장 대대적인 개각이나 권력 재편보다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무게를 실었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강훈식 실장과 정성호 장관이 총리 후보군으로 꾸준히 검토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성호 장관은 본인이 고사했고 강훈식 실장의 경우 후임 비서실장 인선 문제까지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최종 선택은 한성숙 후보자로 기울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한성숙 후보자의 화려한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이 전문지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네이버 대표이사에 오르며 국내 IT 산업을 대표하는 여성 CEO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지 포천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 50인에 여러 차례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인정받았습니다. 장관에 이어 총리 후보자까지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말 일 하나만큼은 검증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총리 인선 발표 직후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김민석 총리의 행보입니다. 김 총리는 최근 SNS를 통해 당원의 바다에서 민주주의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사실상 당권 도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미 지난 광주 행사에서도 지방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지금은 혁신과 긴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를 차기 당권 경쟁을 겨냥한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 권한대행은 또다시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투표용지 논란 등을 거론하며 재선거 가능성을 주장했고 사전투표제도 개선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회담을 요구하며 정면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당장이라도 좋다. 어떤 형식도 좋다며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 관련 의혹은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확인하면 될 문제라며 계속해서 대통령 책임론만 꺼내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도 당 전체의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장동혁 개인의 주장인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용태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적 수사라고 직격했습니다. 당 지도부라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비판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국 야권 내부에서도 의견 정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슈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다른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 체제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최근 발언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새로운 비전과 아젠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선거 결과를 분석하면서 내란 심판 프레임만으로는 더 이상 확장성이 없다고 진단했는데요. 강남권과 경기 남부 지역 민심을 예로 들며 새로운 성장 담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광재 의원 측에서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노선 자체가 실패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승리한 전략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전당대회 과정에서 두 세력이 어떤 구도를 형성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까지 가세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송 전 대표는 최근 광주를 찾아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고 당대표 선거 출마 여부도 민심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이 즉각 반격했습니다. 최 의원은 민주당 공천은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오히려 본인부터 과거 행보에 대한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양측의 공방은 갈수록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되는 재선거 주장에 대해 법률적 관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는 선거 효력 문제는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관련 판단은 법원의 영역이며 성소송 역시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거 소송 제기 기간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제기하려면 정치적 구호보다 법적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정치권에서 연일 쏟아지는 재선거 주장 역시 현실적인 법적 절차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과연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시작된 이번 정치권의 새로운 움직임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